20일 화학원 특강 마지막 날. 네, 지금 아픈 친구도 있고 라이도 유민이 유진이도 일이 있어가지고 빠져서 촬영합니다. 네, 특강 마지막 날이니만큼 보충 잘해서 마무리 잘해요. 자, 여러분 4번 지금 질문 받았거든요. 저번에 이제 나갔던 프린트고요. 답을 맞춰주세요. 우리 현강에 있는 친구들은 다 답을 맞추고 질문을 4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추가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네. 짜잔! 자, 이 4번 문제를 선생님이 왜 선택을 했냐면 밀도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좀 팁을 드리자면 이 문제는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틀린 거는 전혀, 그죠? 여러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번에 배우려고 문제를 낸 거지.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읽을 때 글밥을 잘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사실 답이 안 나왔더라도 그걸 설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지금 1단원 중에서도 화학 방식과 양적 관계 단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식이 있어요. 식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없죠? 개수가 없죠. 그러면 1번이 개수를 구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first. 자, 그래서 쌤이 차분하게 여러분이랑 이렇게.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 여기 뭐예요? 상태 있죠? 상태로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리드라든가 리퀴드가 들어가면 걔는 빼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다 기체예요. 근데 가끔 대부분 다 기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가다 한 번씩 매번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허를 찔러요. 자, 그래서 다 기체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쓰겠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우면 4번 문제에서 그죠? 첫 번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이 말이 나오면 아보가드로의 법칙, 즉 부피비가 몰수비다. 그죠? 이걸 쓰겠지. 이거는 그냥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질량 개념이 나왔어요. 그죠? 질량, QW, W 이런 말이 나왔으면 두 번째, 자, 질량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사실 두 가지 경우예요.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중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이걸 쓸 거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면 질량과 몰수와의 관계로부터 분자량을 구하는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도 보시면은 A와 D의 분자량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되게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다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온도 압력 일정한지 확인, 아보가드로의 법칙, 부피비가 몰수비다 이렇게 바로 쓸 거 사용하고, 만약에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좀 활용해 볼까? 이렇게 문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뭐를 줄 수밖에 없다? 분자량이나 아니면 원자량에 대한 정보를 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A하고 D라는 분자량을 구하게 한 거죠. 디테일하게 또 분자식이나 분자식에 관련된 정보를 주면은 여러분이 또 원자량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이 됐고요. 하나 더, 선생님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주로 쓰던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밀도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조금 추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에서. 이게 기본적인 거고 하나 더 들어가면 자 밀도가 뭐와 관계가 있다. 밀도가 분자량과 연관이 있다.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밀도는 뭐분의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여기를 약간 장난치는 거야. 어떻게? 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거든. 밀도를 써주면 요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주는 거야. 뭐라고 주는 거야? 단위 질량당 부피. 요거 오늘 이제 이 문제 풀이가 끝나고 테스트를 볼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거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게 선생님이 또 설계를 해놨어요. 그때 써보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거꾸로 단위 질량당 부피. 요런 말로 바꿔서 또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딱 받아들이시냐면 아 단위 질량당 부피는 이 밀도를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밀도분의 1입니다. n분의 v가 되는 거잖아요. 단위 질량당 부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분자량의 역수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식량과 몰,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그죠? 용액의 농도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배웠지만 결국은 이게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시간을 또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밀도가 나왔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우리가 밀도라 함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질량이 보존되는 경우랑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이 뭔가를 문제에서 읽고 개념이 이렇게 탁탁탁 확장이 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의 개념들은 다 배운 상태지만 아 이게 이렇게 응용되는구나가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이 보존된다고 하면 부피랑 밀도가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밀도랑 부피는 역수관계다. 근데 여러분 부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몰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수랑 부피는 밀도는 역수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깔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4번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모두 볼 수 있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밀도는 말 그대로 부피분의 질량을 다 구해서 그들의 비율을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화학 방식과 양적 관계를 풀 때 기본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테이블 정리. 식이 나오면 식이 만약에 지금 보면 가에서 나로, 나에서 다로 실험을 2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정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테이블 정리도 실험 수만큼 써보면서, 그죠? 왜 그러냐면 실험 수만큼 써줘야 양적인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안 쓰면은 얘네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차분히 이 3단계를 거치다가 보면은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아마 처음 배울 때는 이 단계를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기까지는 됐는데 뭐 여기가 안 돼가지고 테이블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팁입니다. 세 가지. 깔끔하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면 준 게 있어요. 안 줘도 되는 거는 반드시 써먹으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D1, D2, D3가 가나 다의 밀도라고 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설계를 해보면 가나 다가 자, 이때의 밀도가 D1, D2, D3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가는 혼합 유형이거든요. 가에서 나로 가는 것은 혼합하고 그냥 반응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질량이 보존됩니다. 그런데 나에서 다로 갈 때는 뭐 하고 있어요? BEW를 추가로 넣고 있거든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임 유형인 거죠. 선생님이 여기 단어는 혼합 유형 아니면 주임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주임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은 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질량이 보존되는 혼합 유형이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즉 여기에서 밀도비가 D1분의 D2가 자 몇 대면 7대 5라고 됐으니까 이게 역수였던 거잖아. 그쵸? 역수였던 거니까 D1이 부피가 5에 그죠? 해당되는 거고 D2가 7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역수 관계였구나. 그죠? 그러니까 D1에서 D2로 갈 때 부피비가 즉 몰수비가 몇 대면 5대 7이었구나. 요거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D2에서 D3로 가는 거는 주임 유형이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실제로 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각각의 부피랑 질량을 넣어서 실제로 구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문제를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양적 관계라는 걸 통해서 자 지금 첫 번째는 B를 Wg을 넣어줬고 두 번째 즉 1번은 B를 Wg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를 2Wg 추가했는데 다가 반응 종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이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야? 1대2 반응이라는 거구나. 괜찮아요?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고 마지막으로 추가 정보가 또 굉장히 귀해요. 뭐냐? 다의 실린더 속 C와 D의 질량비가 여기에 질량비가 C하고 D가 자 질량비가 몇 대면 4대 5라는 걸 주었는데 우리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A랑 B랑 B를 추가로 넣은 게 12W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2W를 9분의 4, 9분의 5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종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정교화되어 있고 이 1번, 2번, 3번을 모두 사용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양적 관계를 알아야지만 쉽게 갈 수 있지 나머지를 다 안다고 양적 관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풀기가 매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계가 딱 됐으니까요. 문제가 좋아요. 여러분 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서요. 자 1번을 보니까 4번을 보니까 식이 A 플러스 XB는 그 다음에 C 플러스 YD다. 그럼 여기서 지금 X랑 Y만 지금 안 준 거지 A하고 C가 1대 1이라는 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면 가에서 나로 가는 경우 이게 지금 가 상황이에요. 자
자, 그러면 테이블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질량도 보존되는 거고요. 재영아, 그쵸? 재영아, 여기 보고요. 응. 자, 그 다음에 지금 질량을 줬으니까 질량대로 쓸게요. A는 9W g, 그 다음에 B는 Wg, 그 다음에 얘네들은 빵빵이겠죠, 여러분. 그죠? 지금은 질량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둘 중에 어떤 게 한계 반응물인가는 B를 추가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아예 여기서 줬어요. A, C, D라고. 한계 반응을 찾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0이구나. 그러면 Wg이 쓰였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지만 아까 말했듯이 자 A에 X, B에 C에 Y, D. 자,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금 0인 상태일 거 아니에요? B가.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추가로 넣었다? EW를 추가로 넣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계 반응물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반응 종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다 상황이거든요. 반응 종결. 반응 종결의 의미는 반응물은 싹 다 없어지고 생성물만 남아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보자. 얘는 지금 B가 W, 여기는 EW. 이게 몇 대 몇 반응이다? 2배수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9W를 1대2로 반응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3W 반응했을 거고 그러면 6W 남았을 텐데 그게 다 반응을 해서 EW랑 반응을 해서 반응 종결이 되었구나.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미니야, 그치? 응. 여기까지가 납득이 되셨으면 이제 문제는 절반 이상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여기에 EW를 추가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0W로 출발을 했고 여기는 EW 추가했으니까 12W인 상황이에요. 질량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C하고 D, 실린더 속, 다 실린더 속 C와 D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4대 5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이 질량이 토탈 우리가 얼마라고? 12W라고. 이게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가 다 분수예요.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12W를 어떻게 한 거야? 9분의 4만큼 갈라놓겠죠, 여기에.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4니까 3분의 16W.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5가 되니까 3분의 20W가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성물이 없지만 여기는 빵이 아닌 상황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알겠죠? 왜냐면 생성물이 남아있는 채로 또 한 번 반응을 시키는 요거는 실수를 유발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따라서 자 얘가 이 토탈 양의 3분의 1만 반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왜냐면 1대2로 반응한 2배수 반응이니까 양적 관계 자체가. 이게 양적 관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에 3분의 1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가 더 추가돼서 온전하게 반응이 된 거다. 그러면 3분의 16W를 3분의 1 하면 9분의 16W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9분의 16W고 그죠? 여기도 3분의 1이니까 9분의 20W고 이게 이제 3분의 1인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2배가 되면 얼마? 9분의 32W. 여기는 9분의 40W가 돼야 이걸 더하면 9분의 60W가 돼서 3, 3분구 3, 20.
3분의 20으로 딱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양적 관계야, 얘들. 그 어떤 것보다 파워풀해. 이들의 관계를 잘 파악하면 주어지지 않은 값들을 많이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결과적으로 이 값들은 나 상황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9분의 16W, 여기가 9분의 20W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질량 보존에 의해서 4W만큼 없어졌으니까 4W만큼 생기면 되는 건데 얘네들 합치니까 9분의 36이니까 4W가 딱 떨어지죠.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분의 16W 플러스 되고요. 여기는 9분의 20W 플러스 된다. 요렇게, 그죠?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쓴 건 모두 다 질량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뭘 못 구하고 있냐면 개수비를 못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몰수비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추가로 쓰지 않은 것들을 보니까 바로 밀도 개념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 추가 개념이 뭐였냐면 D1분의 D2가 7분의 5다. 얘는 질량이 보존되는 상황. 그 다음에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상황. 요건 되는 거, 요건 되지 않는 거. 그러면 D2분의 자 D3가 얼마분의 얼마? 25분의 그 다음에 14다. 요런 거거든요. 이거는 추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제 만나시게 되면 수능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가장 마지막 문제예요. 시간이 굉장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둘 다 써야 되지만 이 경우만 알아도 양적 관계로부터 모든 미직수의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질량 보존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을 다 또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이번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자 밀도는 뭐라고? 부피분의 1에 그죠? 비례한다. 그리고 부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몰수에 그죠? 비례하는 값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D1이 5, 즉 부피 5에 해당하는 거, D2가 7. 뭐 부피라고 해도 되고 몰수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비율입니다. 그러면 5에서 7로 변했다는 거죠. 이게 자 얼마에서 5에서 7로 5몰에서 7몰로 변했다.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다 몰수를 사용해서 써볼게요. 가로치고. 자, 몰수는 가로로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가 1이라는 거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 얘를 1몰, 얘는 X몰, 얘는 1몰, 얘는 Y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배수 반응이니까 얘는 2몰, 얘는 2X몰, 얘는 2몰, 여기는 2Y몰이겠죠. 그러면 자, 봐봐. 자, 3W를 1로 봤어. 어차피 비율이라고 했어요. 자, 1몰로 봤으니까 9W는 얼마야? 3몰로 볼 수 있죠. 비율이니까. 그죠? 3배잖아요. 근데 이게 토탈 5에 비례해야 돼. 5대 7이 돼야 돼. 그러니까 5니까 여기는 2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괜찮나요? 따라서 X는 2에 해당한다. 어차피 비율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밑에 보면 얘는 6W니까 2몰에 해당하고 얘는 1몰에 해당해요. 근데 이게 7몰이어야 되니까 이건 4몰에 해당하죠.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그러면 Y가 4고 X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에 해당하고 이게 4에 해당한다. 1대 2대 1대 4 이렇게.
이거는 테이블 정리를 해야 보여요. 괜찮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로 가볼게요. 자, 이게 두 배수 반응이니까 이게 4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몰이면 이거는 몇이야? 8몰에 해당하겠죠? 자, 1대 2대 1대 4를 2대 4대 2대 8 이렇게 따져야 하셔야 돼요. 왜? 아까는 여기만 따져도 됐지만 여기는 생성물이 그대로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면 자, 얘는 1, 얘는 4. 그럼 합치면 얼마? 11이죠. 왜냐면 12죠. 자, 이렇게 되면 15예요.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여러분 양적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알겠죠? 몇 배수 반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깔끔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개수는 다 찾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할 걸 보면 일단 문제에서 MWA 분의 MWD A와 D의 분자량 곱하기 얼마분의 얼마? Y분의 X다. 이렇게. 요걸 찾아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Y는 얼마? 4, X는 2니까 Y분의 X니까 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구해냈어, 우리가. 그러면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자, A랑 그 다음에 D예요. A랑 D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 자, 그러면 A는 지금 1몰이라고 우리 기준 놓은 게 3W고 이건 비율이니까 쌤이 그냥 이렇게 가로로 쳤어요. 그 다음에 D는 4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9분의 20W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4로 똑같이 맞추고 얘를 12W로 바꿔줄게요. 왜냐면 어차피 비율이니까 물론 분자량은 1몰 기준인 게 맞아요. 근데 계산이 복잡해지는 건 싫잖아요. 자, 그러면 A 거가 얼마? 12W 분의 그 다음에 D 게 9분의 20W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어차피 W는 날아갈 거고요. 9 곱하기 12분의 20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 값은 얼마죠? 4, 5, 20, 4, 3,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7분의 5가 될 테고 결론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곱하면 얼마가 돼요? 54분의 5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풀지 않으면 이거는 뭔가 때려 맞출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고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다 분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걸 풀 때 이거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나? 약간 풀다가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정보를 2개나 줬지만 하나만으로도 왜냐면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 근데 만약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을 다 집어넣어서 실제로 또 값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테스트 이제 숙제로 내줬던 그죠? 추가분의 문제의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잠깐 다른 문제로 바꿔갈게요.